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신규 공공택지 개발로 공급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지역이겠죠. 어느 지역이 될까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동안 공급량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감 가득한 곳, 앞으로 더 유망한 곳 위주로 떠나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한 발 앞선 전문가시죠. 한승현 원장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전화번호는 022077-6358번 연락 주시고요. 원장님, 요즘 챙겨봐야 될 이슈가 너무 많아요. 오늘 네. 어떤 이슈 볼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금 나오는 화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스탠드해서 쓴 상태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요. 이 내용을 이제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보시면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발표 뒤 또 뛰는 서울 집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자체도 너무 헷갈리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투기 지역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자세히면은 되게 또 많은 게 있는데 일단 좀 주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과 보이시죠? 청약과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의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그 개인 입주권 그런 부분도 잘 거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대출 담보, 그러니까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또한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만 여러분들 쏙쏙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렇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위에랑 좀 비슷해요. 투기과열지구랑 좀 비슷한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청약,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바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이런 규제가 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좀 많이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많이 좀 안고 있어요. 안고 있지만 일단 개념상으로는 위에랑 아래랑 좀 나눠지는 게 분양권 위주에 좀 집중하였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관련된 거 집중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헷갈리신다고요? 그러면 뭐 일단 사진 찍으셔서 캡처하신 다음에 나중에 보셔도 돼요. 뭐 인터넷도 발달됐으니까 인터넷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일단 좌측 그림으로 본다면 새로이 투기 지역으로 지금 설정된 그 지역이 지정이 된 지역이 바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노란색으로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부터 투기 지역으로 잡힌 이제 그러한 곳이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또 뭐 보여드리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서울의 가장 큰 특성이죠.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런 겁니다. 9호선 지나가죠. 그다음에 2호선 지나가죠. 그다음에 5호선 지나가죠. 또 이 강북의 9호선이라는 6호선이 지나가죠. 3호선이 지나가죠. 7호선은 또 이렇게 지나가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여의도 용산 계획이 개발 계획이 보류가 되었지언정 이렇게 서울은 너무나 대중교통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기업들도 입주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은 한동안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이 돼가지고 어떤 수도권이 특별히 옮겨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앞으로 오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약간 내용이 길어지면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린다면 2030 서울 플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여의도 용산개발이 이번에 서울시장께서 잠깐 보류를 하겠다. 집값이 너무 뛰니까 했지만 보류예요. 취소한다는 게 아닙니다. 2030 서울 플랜인 게 뭐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획도 아니고요. 서울의 장기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다음 이제 서울 지자체의 서울의 장기 플랜입니다. 그걸 보류한다고 하는 거니까 분명히 그러한 가격에 대해서 추후에도 상승할 여지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려면은 지금 보류된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부터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디로 떠나볼까요?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6호선 대흥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8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죠. 한승영 원장이 안내해 주신 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그중에서도 신수동으로 와봤는데요. 여의도와 강을 마주보고 있는 동네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입지여건 개발호재 어떤가요? 네, 지도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가운데에 이제 건물의 위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이 바로 위에 대흥역이 있습니다. 6호선 대흥역.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측 하단으로 가다 보면은 또 마포역이 있어요. 여기는 5호선인데 이 인근에 바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흥역 도보 5분 거리에서 다 아시겠지만 바로 한정거장이 공동역입니다. 이 공동역에는 공항철도 경의선, 뭐 5호선이라든지 6호선 수많은 지하철이 정차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쉽게도 공동역 인근에는 소액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오피스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큰 상권이라든지 그나마 여기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재개발로 해서 그 지어진 아파트가 있죠. 그건 소액 투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처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대흥역 인근에 위치한 바로 이러한 신수동에 있는 물건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의도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위치 여기가 제가 지금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바로 이 합정역 있잖아요. 이 합정역 인근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든지 월세비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도 굉장히 부담이 가고요. 무엇보다도 임차인들도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우측으로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임차료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쪽 지역은 또 재개발이 해제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신축 분양권이. 그런데 마포의 특성상 토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건물을 보유하신 분들이 잘 토지를 매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분양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제가 투자처로서 좀 훌륭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번에 뭐가 많죠? 현재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은 2030 서울 플랜 있죠. 여기서 5개 권역대 생활권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밑에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5대 생활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로 이 3개 서북 생활권이라고 해서 요거 하나, 예, 그 다음에 또 도심 생활권이라고 해서 뭐 용산, 한양도성 이거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남 생활권이라고 해서 영등포, 여의도 이 세 가지의 생활권이 모두 그 접해 있는 곳이 바로 이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설명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2030 서울 플랜에서 3개 도심이라고 해서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강남 이 3개 축이 있죠. 이 3개 축. 이 3개 축 중에서 이 2개 축, 한양 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이 2개 축에 또 접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권역별 연계 교통망 계획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권역별 상암 수색과 이 용산에는 뭐가 이어지죠? 경의선과 공항철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위치해 있어요. 건물의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로만 해도 벌써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호재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합정역 재정비 촉진지구랑 굉장히 가깝게 있고 이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 국제금융, 서울 용산역 개발 계획의 한가운데 있으며 특히 북쪽으로는 아이언 뉴타운이 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한가운데 건물이 위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의도 업무단지를 배후하고 있지만 근처에 또 서강대학교도 있어서 학생들 위주로 임차 놓기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혹시 주택은 어떻게 지어질 예정일까요? 네. 지어졌네요. 네. 지금 준공이 되었어요. 준공은 올 3월인가 4월 정도 됐습니다. 3월 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세요. 바로 마포구내에 희소성 있는 바로 신축 주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포구내에는 신축 주택이 많이 없어요. 특히 공덕역부터 신수동, 그러니까 토종동, 신수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굉장히 드뭅니다. 없어요. 없다고 봐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희소성 있는 그러한 주택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제 투룸입니다. 투룸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갖춰져 있는 그러한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내부 인테리어 사진 실제 현장이고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에 뻥 트였어요. 예, 그 뻥 트인 세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뷰, 채광, 환기 이런 부분에서 모두 장점을 갖춘 그러한 주택이고 그러한 호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주방을 보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또 다시 자세한 얘기 추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낡은 주택들 속에 신축이라 매력이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블루톤이라 상당히 유니크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격도 유니크합니다. 마포구내 희소성 있다고 했죠. 가격도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자 보시죠. 바로 분양가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전세 예상가가 얼마일까요? 바로 마포구입니다. 마포구인데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자 보세요. 빼게 하면은 바로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 바로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월세도 그럼 당연히 이제 조건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라든지 대출 예상 금액 한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이 부분에 마포구내에 있는 이 부분을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5호선 발산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8년 8월 준공이 완료됐고요. 6층 건물 내 4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오늘은 미래가치 높은 다세대 주택 소개 특집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활발한 지역인데요. 그중에서도 발산동 특히나 어떤 점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입지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일단 건물의 위치부터 또 출발을 할까요? 자, 건물의 위치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 붉은색 건물의 위치. 이 바로 여기서 지하철 5호선 발산역입니다. 여기 발산역 써 있죠. 이 5호선 발산역까지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최근에 이 근방에 현장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신축 분양권이 신축 다세대 분양권이 최근에 없었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발산역에서. 이 발산역에서 가깝다는 걸 또 무엇을 뜻하냐? 마곡지구랑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곡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 임차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가 있는 바로 이 주택에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또 살펴볼까요? 바로 위에는 한정거장 위에는 9호선 양천향교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곡지구 안에 바로 이제 공항철도가 아마 올해인가요? 그 정차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마곡지구가 광역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럼 또 하나 더 늘어나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것도 나중에 또 풀어서 설명드리고요. 현재 여기만 집중한다면 자, 여기서 특이사항에 마곡 마일리스 복합단지라고 있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벌써 다 지었죠. 다 지어서 지금 입주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워낙에 큰 그러한 기업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근무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곡 보타니공원 이 부분도 중요하죠. 큰 호재죠. 좀 한강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큰 그런 공원이 들어섭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백화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스타필드는 예정인데 신세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백화점과 이마트는 입주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세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만큼이 지금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강서구하고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를 지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스타필드를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신세계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건물의 위치가 아주 고도 제한 완화 지역, 예상 지역하고 근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행이 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했죠. 감정평가액도 무진장 상승하겠죠. 이런 부분에 또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개발 호재는 두 페이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국내로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여기 착륙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서울 시내로 들어올 때는 마곡지구를 지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공항철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곡지구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온 다음에 뭐 9호선으로 타든 6호선을 타든 뭐 기타 등등 타서 이렇게 도심이라든지 바로 이 3도심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마곡지구가 바로 이렇게 마곡 첨단지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역 중심으로. 그 광역 중심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마곡 광역 중심이라서 이 부분만 색깔이 좀 다르죠. 그 이유가 강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한국의 입구가 바로 인천 김포국제공항인데 여기에 서울의 입구는 마곡 첨단 지구고요. 이렇게 서울에 들어오려면 마곡 지구, 그다음에 서울 중심은 도심, 여의도, 강남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고요. 하나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아까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여기에 서울시에서 꼭 이 부분만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죠. 발표를 했어요. 건물의 위치는 여기 있어요. 바로 발산역 한정거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안에는 소액 투자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발산역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이 주택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곡지구가 대략 여기 정도 있고요. 건물의 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황색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지금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진행 중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가 본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된다. 만약에 이 지역에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상승하고 시세 차익도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도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 주목해볼까요? 네,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곡 첨단지구 입구에 있다. 그 입구에 있는 발산역에 인접해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풀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실제 내부 인테리어 사진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앞에 뷰가 이렇게 뻥 뚫렸죠. 아까 이게 뭐죠? 예, 채광, 환기, 뷰 모든 게 다 갖춰진 마치 산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뭐 아파트로 따지면 15층 뷰와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6층의 신축 다세대 주택의 일부 뷰를 보고 계신 겁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메리트 있을까요? 네, 가격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럴 때 전세 예상금이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갭 투자 금액은 이럴 경우 3,500만 원의 발산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부분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예, 강서구 발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준비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못다한 이야기 꼭 전화 주시고요.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